저희들 오프라인에서 차트 기초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내용을 좀 더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번 추석 특집으로 온라인, 아이언머니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9월 23일입니다. 일단 당일 아이언머니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했던 내용들이 제법 길거든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초 강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그냥 기본 진짜 기초적인 내용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실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에서 또 엑기스만 모아서 4시간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나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23일 아이머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청 공지 이후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교재도 PDF로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냥 다 오픈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픈을 시킨다고 본다고 금방 온라인 보고 바로 아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기가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오후에 저희 아이머니 공식 대화방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참여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이머니 유튜브 채널 정보란 이 화면 영상 지금 보시는데 밑에 정보란 있죠? 여기 보시면 아이머니 카카오톡 대화방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널은 그동안의 대화와 그동안의 내용들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과 구독과 저희들 카카오 대화방 입장 꼭 해두시고 올라오는 내용들에서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9일입니다. 화요일.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의 어제 움직임, 비트코인의 어제 움직임은 사실 큰 틀에서는 일단 바짝 엎드려 있다. 바짝 엎드려 있다. FOMC 금리 발표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일단 박스권 행보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에서는 원화 달러 모드에서 52평과 202평의 데드 크로스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데드 크로스의 영향을 받고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가가 정해지는 게 이번 이벤트에서 방향성이 나오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또 이어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가지고 또 상세한 또 차트 얘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뉴스가 조금 많더라고요. 이어갈게요. 어제 유럽연합 측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연설이 나왔습니다. 재무장관 부총재 22 부총재하고 정책위원 쪽에서의 연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전체 큰 틀은 어제 나왔던 연설에서는 유로존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일단 최악은 지난 것 같다. 최악은 지난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 요소가 약간 둔화될 부분들로 기대하고 있다. 근데 역시 미국에서의 지금 접근하고 똑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지금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유가, 에너지 가격의 지금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향후 정책적인 요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미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정도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 분석 기사들이 나왔던 게 22 쪽에서도 금리 인상 부분들을 일단 동결 쪽이나 이런 걸로 갈 개연성을 염두에 뒀었는데 이번에 기습 25bp를 올려버린 거였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유럽 쪽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자 아까 어제 체크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약간
이제 둔화되는지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이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유로화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미국 쪽에는 뭐 그래 크게 중요한 부분들보다는 건축 승인 건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녁에 어쨌든 뭐 6시부터 해서 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정은 내일 원유 재고 파가는 거, 원유 재고 파 있고 중국 쪽하고 일본 쪽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는 대응 부분들이 사실 미국의 정책 부분에도 약간 이제 방어막 같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 변화가 있을지 여부도 뭐 여러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걸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매크로적 데이터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의 뉴스들을 조금씩은 귀에 걸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전체 큰 흐름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부분들에서 일단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이제 변곡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으로 갈지 여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기회 어렵더라도 기회는 좀 걸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일정은 사실 여기죠. 21일 목요일 한국 시간 새벽 3시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뉴스들의 많은 특징도 지금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뉴스로 넘어가면요.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이슈 부분에 들어가시면 저희들 뭐 방송에서 나가는 뉴스뿐만 아니라 저희들 뉴스들 체크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investing.com에 나와 있는 뉴스에 보면 역시 어제의 증시에 대한 부분들에서 거의 뭐 행보 모습이 났어요. 뭐 강보합이라고 돼 있는데 뭐 차트적으로는 행보입니다. 조정 후 지금 박스권 하방 쪽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앞두고 간망 전부 다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 그리고 유가 급등에 따른 공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기사들 중에서 미 연준 추가 긴축 났을까? 뭐 관전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날 결국 21일 목요일 3시죠. 오후 3시에 나오는 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금리가 동결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90% 확률로 지금 패드와치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베팅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인상을 올리게 되면 사실상 기습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충격이 제법 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동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점도표의 변화. 점도표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24년도, 25년도의 금리 점도표가 내려가는 모습으로 가는지 여부에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조정폭에 대한 언급. 이거는 이제 회의할 때, 이제 연설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언급이 될 개연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게 이제 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후에 나오는 금리 발표와 그리고 3시 30분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 볼 때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변곡의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모두가 지금 초점이 거기 다 맞춰 있어요. 뭐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도 투자하는 많은 자금들이 이런 투자 금융 관련돼 있는 회사들에서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면 블룸버그에서 유가 현물 가격은 이미 100달러를 돌파했다. 저희들이 보는 가격은 선물 가격이죠. 선물 가격입니다. 차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근데 현물 가격은 100달러를 뭐 돌파해서 선물 가격도 100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들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백워데이션, 이는 이제 선물 옵션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 보통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근데 아직 미국의 현물 가격은 아니죠. 미국의 현물 가격은 아니에요.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94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가 선물은 공급 부족 우려 계속되면서 상승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일평균 130만 배럴 공급 감축 계획, 연말까지 연장, 이런 내용들이죠. 좀 머리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브렌트하고 봐야 되겠죠, 차트적으로. 내용은 여전히 차트적으로는 보면 4.618 저희들이 체크하는 피부나치 기술적 분석에서는 여기 99.73 그리고 102.08 여기에 대한 반등 가능성, 상승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지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상 이제 상승 세기의 형태를 보이는 모습이 나와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한번 지지 테스트 하러 오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100폰트에서 80달러 구간으로 사실상 빠른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부분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80달러 구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0달러 구간에서 안정적인 지지 테스트를 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강하게 밀어붙여 버리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조정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때는 조정폭이 커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로 이어서 보면 단편 기사에도 보면 CT 그룹 측에서의 분석에 보면 기술적 트레이드와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으로는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여기를 공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가게 되면 근데 조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산유국의 공급 증가 로 이어져서 랠리가 일단 중단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90달러 지속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80달러 구간에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80달러 구간에 지속되면 글로벌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서 데미지가 상당히 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대략적 안정적인 가격은 사실 60달러 구간이긴 해요. 60에서 70달러 구간으로의 움직임 정도를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해도 80달러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데미지는 있다. 그래서 계속 유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그 관점으로 계속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건데, 미국 국무장관, 월요일 오후 뉴욕, 중국 부총리 만날 예정이다. 이건 18일 날 났던 기사였어요. 만났겠죠. 무슨 얘기들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과 지정학적과 경제적인 요소가 같이 가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에 관련돼 있는 미팅과 하면서 꼭 국무부가 따라가요. 같이 붙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네 정도의 내용들만 확인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소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중국 쪽에서 정보 관련돼 있는 것 부분에서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하면서 자본들의 이탈들이 가속화된 측면들이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가로 1년 반 동안에 돈이 해외로 이제 자본들이 이탈이 심각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 디폴트, 채무 불이행 문제와 이제 연결되면서 국제 자본의 추가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고요. 어제 저희가 체크했던 내용에 보면 중국 공안 당국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중요한 임원들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석 기사도 알려드렸어요. 오늘 나왔던 기사에 보면 흥다가 지금 흥다생명보험을 하이강이 인수를 하게 되죠. 이 역시 이제 채무 이행에 대한 자산 확보 과정에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개입해서 나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난 또 비트코인 또 출렁출렁할 때 중국 흥다와 더불어서 이름도 어렵죠. 비구이와 컨트리 가든에 대한 이자 지급일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 부분이 여기 지난달에 일단 유예를 하면서 한번 넘어갔어요. 유예를 하면서 한번 넘어갔죠. 이때 비트코인 시장도 출렁했습니다. 자본들의 이탈도 있었고 이러면서 좀 출렁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연기가 됐고, 이때 지난달에 다음 달로 했는데 이 만기 연장 투표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21일 오후 10시로 다가왔어요. 21일입니다. 9월 21일.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다가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관련돼 있는 또 추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21일 날 있고, 그리고 FMC 금리 발표도 21일 날 새벽에 있고, 이거는 오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쳐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불쏘시가 될지, 아니면 그냥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될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상당히 리스크 있다라는 관점이고, 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면 이더리움 고래 크라켄 거래소로 6,000이더 이체 이런 부분들, 이게 꼭 하락으로 이어진다, 매도로 이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는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6,000이더를 떨어뜨리면서 팔면서 이 시세를 막 떨어뜨리면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고점에 왔을 때, 단기 고점이든 어쨌든 그런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맥점에 왔을 때 거래를 터뜨리면서 매도를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안감에 휩쓸릴 필요 없어요. 얘들이 물량을 팔려고 해도 올려야 돼요.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서 체크한 도미넌스는 저희들이 체크한 도미넌스하고 조금 틀리네요. 어쨌든 도미넌스가 50% 올라왔다,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들 있습니다. 저희들 요거는 오늘도 그렇지만 매일 시황 체크할 때 도미넌스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가능성, 세계 3대 자산운용사 SSGA 요 부분에 대한 기사들,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발을 담그려고 한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인데, 가격이 출렁임에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큰 돈은 들어오려고 하고 작은 돈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법 연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입법에 관련돼 있는 전체 큰 틀, 이게 꼭 암호화폐만 돼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역량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CBDC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다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들은, 이렇게 법안을 마련하는 의회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법안을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기사가 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저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중엔트그룹, 1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 투자 철회,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있습니다. 엔트그룹 하면은 여러 내용들이 있죠. 코인을 치면
뭐 예전에 뭐 네오도 있고요. 네오도 있고 뭐 여러 코인들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꼭 그 코인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할 필요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잠시 투자가 철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까지는 아직은 뭐 여러 후보할 기사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티그룹, JP모건에서도 예금 관련돼 있는 뭐 토큰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시티그룹에서도 기관 고객 대상 토큰 서비스 출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RWA 혹은 STO 이쪽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해외의 유수 투자 금융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들 좀 꼭 체크를 꼭 해두시고요. 자, 체크할 부분들 우리 차트 뭐 나스닥 한번 다시 한번 보면 S&P 나스닥 여기 체크는 어제 여기가 이 부분을 강보합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강보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어요. 둘 다 S&P 500이나 나스닥 모두에서 여기 우리가 보는 상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하락이 바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았을 경우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돌파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뭐 강보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기 값으로의 되돌림 과정들이 나오는지를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과 글로벌 경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달러 인덱스 좀 빠르게 또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에서는 일단 주봉에서는 음봉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시간 차트와 이렇게 좀 세세한 움직임은 어제 또 실시간 방송에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 계속 언급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실시간 방송, 저녁 시간에 하는 실시간 방송 꼭 한번 보시고요. 일봉 차트에서는 일봉 차트 기준 부위평 아래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죠. 새벽에 종가 마감을 하면서 구위평 아래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 15위평과 2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 104포인트의 지지, 104포인트가 깨지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여기가 52평과 20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2.9 구간에 있으니까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본다. 그러면서 자, 이 골든 크로스를 이어가려고 하면 52평과 202평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강하게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을 동반한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이 골든 크로스의 힘을 받아서 이때는 106포인트, 107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봉에서도 추가 상승이 되겠죠.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전에 이 평선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먼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여기 지지 받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지지 테스트를 먼저 본다. 관점의 달러 인덱스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서 월봉에서 양봉 전개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월봉 차트에서는 구위평을 지금 명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장기선 위로 올라가야지 상승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은 5위평 위에 올라와 있고 9위평 지금 위로 올라갈지 여부 어제 찔렀죠. 어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찔렀어요. 이렇게 큰 차트를 보는 이유는 큰 차트의 구간의 움직임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렴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반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주봉이니까 우리는 돌파 여부를 보되 어쨌든 종가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속하는 이번 주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위로
올라갈지 어쨌든 이게 월요일날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는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일봉 차트의 값을 보게 되면 8월달 구간만 우린 보고 있다고 했죠. 우리 어제 얘기한 것도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락분의 절반은, 여기서의 하락분의 절반, 그러니까 8월 말에 그레이스케일 승소 때 나왔던 급등과 급락 과정이죠. 여기에 대한 절반은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종가, 음봉의 시작가죠. 이 양봉 최고가의 종가로 갱신하는지를 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는 3회 규칙이라고 해서 한 번이 저항이 되면은 혹은 지지가 되면 이거를 두 번을 찌르고 두 번을 공간을 만들고 세 번째 때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값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고점이 27,406.5달러예요. 26,406.5달러니까 여기 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어가서 어쨌든 여기 구간에 종가를 마련하면 좋다. 가장 베스트한 거는 여기 양봉을 종가로 갱신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 여기 구간을 만들 때 가장 베스트한 모습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 202평 위에 종가를 마련하는 것과 이어질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베스트한 모습이고요. 그런 뒤에 다시 조정이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이때 조정의 움직임이 역시 52평에 대한 지지 혹은 자 여기 26,746달러의 지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서 여기 지지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면 우리는 자 28,789를 돌파하는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30K로 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6,000, 27,000의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통해서 자, 이 값들을 다 지금 여긴 만족했죠. 자, 여기 값만 제대로 구간만 만족하면 지지를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돌파를 관점으로 살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움직임이 전개되는지가 우리가 보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흐름은 21일 금리 발표부터 전개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그 전에 구간은 다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정도고요. 자, 그 다음이 앞에서 기사에서도 있었지만 도미넌스를 보면요. 어제의 움직임에서 50%를 넘었네요. 50%를 넘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자, 50.16%입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미넌스 차트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은 일단 차트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타고 있어요. 여기 과정에서 52평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살피는 거고, 지금 현재는 52평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깨졌다가 올라왔으니까 92평 정도는 밟지 않겠는가 정도 보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를 살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52평을 기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 뒤에 상승이 나와야지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50% 구간으로의 진입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간 차트 움직임 저녁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리가 다른 도미넌스를 보면 일단 스테이블 도미넌스는 저점을 갱신한 모습에서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서 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더가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도미넌스가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더의 도미넌스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와야지 실제로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의 움직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흡승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 좀 더 눌러줬다가 갈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이 과정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래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알트코인에는 지금 일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큰 폭의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알트코인에서 이렇게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사실
이더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를 살피자 정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시간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